지난해 5월 30대 이모 씨는 부산에서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 뒤통수를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을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인기척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성폭행 시도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도중 피해자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고쳤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에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돼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27점입니다. 그럼 27점이 무슨 의미냐? 연쇄살인범 강호순, 또래살인 정유정과 대등한 수준. 이거 뭡니까 그럼? 이거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가 된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 인간이라 그럴까? 이 자 27점입니다. 27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비교 좀 해보세요. 지금 이 점수가 어떤 의미인 건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출소하는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분이 무슨 지금 수감 중에 뭐 주설 외우고 있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움직였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여당하고 정부에서 뭔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신상 공개 입법 문제 논의했다. 그리고 보복 시사할 경우 이거 처벌하고 어떤 신상 문제 공개하는 거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민윤 전 의원님. 근데 이게 무슨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는데요. 이게 법이 아니라 그 밑에 법 있잖아요. 시행령. 네. 이런 거 갖고 안 됩니까? 바로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사실은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사실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지금 당장 고쳐서라도 이걸 빨리 신상 공개하는 거. 그래서 여성들이 좀 불안에 떨지 않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입법 문제도 마치 시행령을 먼저 고치고 입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민주당의 167석 그 거대 야당의 민주당이 도와주면 예. 정말 이거는 일사천리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관련된 시행령이든 법이든 빨리 개정이 돼서 예. 여성들뿐 아니라 노약자분들, 그러니까 약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밤거리든 낮이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법에서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거는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 가해자는 저렇게 있고 피해자가 맨날 불안에 떨고 삽니까? 이거 뭔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것만큼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1심 판결 이후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입니다.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형량을 받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상해를 가한 것에 잘못을 느끼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왜 상해가 살인미수가 됐는지, 자신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것 같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여전히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서에 피해자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며 되레 재판부에 되물었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A4 용지 3장 분량 중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가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뀌었고 1심보다 8년이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20대 여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재판엔 가해자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나 출소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이 남성은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함께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억나야 돼? 한두 번 이렇게 때리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 하는지는 몰랐어요. 한두 번? 예. 제가 좀 때렸습니다. 장황하니까 거기 또 때려가 기절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절시켰어요. 그럼 5대 때리고 제가 더 때렸단 말입니까? 보셨어요? 마치 왜 자기의 말을 안 믿어주냐 이런 것처럼 확 머리 쥐어짜고 쇼를 하고 있네 진짜. 저게 인간이에요? 저래놓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오히려 형량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선고하냐고 1심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항소했잖아요. 항소심까지 왔잖아요. 어제 항소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나래 변호사님. 네, 1심에서 12년 선고받고 억울하다고 반성문 썼던 이 사람. 네. 항소심.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인간. 네. 이 인간. 네, 항소심에서는 어떤 선고를 받고 어떤 마음일까요? 네, 검찰이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3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에서는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보다 8년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와, 20년도 너무 적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 선고와 함께요. 그 10년간 정보통신망의 신상 공개 그리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또 20년간 위치 추적, 그 전자발찌라고 하잖아요.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 공개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상고를 해가지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면 보류되었다가 상고심이 끝나고 확정되면 공개가 이제 공개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상고를 할지 여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박승배 변호사님 왜 1심에서는 12년 징역 12년 선고됐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어요. 일단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1심에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된 반면 2심에서는 강간 살인 미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옷 재감정을 통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바깥 면에서만 가해자 DNA가 검출돼서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증거로서는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옷에 대한 재감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청바지 안쪽에서도 가해자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인 범행을 시도하였다. 강간 살인 미수로 그 죄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강간 관련 검색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징역을 살다 나오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랬다고 변소한 반면에 이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는 수사기관은 물론 기억을 잃은 피해자도 강간 시도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검색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범행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3유형이고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살인으로서 4유형, 그 번고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인 제 시각으로는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마가 얼마나 급해서 변명으로 둘러댔는가 알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징역 살다 나오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 징역 살아봐 놓고 뭐가 궁금해요? 18범이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런데 1심에 12년 받아놓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반성문이라 써놓은 이 인간같이 던 악마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자기가 나가게 된다면 그때 탈옥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자기가 다쳤을 때 외부 그 교도소 내 말고 다른 외부 병원을 갔었을 때 어떠한 병원 갈지에 대한 막 동선 파악부터 구체적이게 막 탈옥 계획도 세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입니까? 나가서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분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두려움에 떨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벌써 피해자는 여러분 악마에게 징역 20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피해자는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가해자, 저 악마가요. 20년 다 살고 나온다 해도 50대예요. 결국 자기에게 보복할 거란 두려움에 지금 벌써부터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피해자의 울먹이는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은 정말 사회적 공분이 무척 높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 선고에 맞춰서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를 했는데요. 이도훈 대변인에 따르면은 네. 윤 대통령은 그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 이렇게 신속히 추진하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원 공개가 가능한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따라서 이 법무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해서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앞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엎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돼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보단 8년이 늘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못 미치는 판결에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선고일까지도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상 공개와 달리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이에만 정보가 등록됩니다. 건물 안을 걷는 여성의 뒤를 남성이 쫓아와 머리를 발로 차더니 쓰러진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들쳐매고 나갑니다. 오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까지 한 정황도 있었지만 바지 같은 경우가 쉽게 벗길 수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누가 이제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바지가 아니에요. 이 씨는 부인했고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피난을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러다 진짜 제가 미친 놈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DNA가 피해자 옷에서 발견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나왔고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잇따라 이 씨의 신상도 공개한 가운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징역 몇 년 이런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피해자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이 사법기관에서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해도 이 씨가 상고할 경우 공개 시점은 대법원 선고까지 미뤄지게 됩니다.